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짜잔! 시다르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아탐구의 길 같은 소설을 많이 썼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같은 작품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책이 2권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겉표지만 봐도 엄청 오래돼 보이죠? 이 책은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청소년 때 산 건 아니고요. 저희 삼촌이 읽었던 책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읽었던 책이에요. 엄청 오래된 책이죠. 여기 보니까 89년도에 샀더라고요. 89년도에 발행된 책이에요. 2권 다 89년도에 발행됐더라고요. 저는 이 책으로 청소년기에 데미안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미안을 청소년기에 읽고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그때 읽게 된 계기는 제가 결혼을 하고 영혼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내면의 배고픔을 계속 느끼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배고픔은 느끼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세탁기에 빨래를 막 넣으면서 TV를 켜놓고 있었는데 TV에서 데미안의 아주 유명한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이게 TV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멈칫하면서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나 뭐하고 있지? 나의 안에 알이 깨지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내 영혼이 굉장히 아프구나. 그 영혼을 알아줘야겠다. 그 알을 깨서 영혼을 깨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구 때문에 다시 읽었는데 그때 놀랐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이 책을 그냥 읽었거든요. 그때 읽었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이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 감정은 제가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웠던 책을 내가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돌아보면 책은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은 제가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고, 제가 다시 결혼하고 오춘기를 겪으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또 그때에 맞는 만큼 또 제가 받아들인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그 책을 이해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한 번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변화됐을 때 다시 읽으면 분명히 다른 게 느껴지고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된 책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있던 책도 버리고 하는데요. 저는 책만큼은 미니멀 라이프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좋은 책들은 많이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좋아요. 오래됐지만 그때의 기억,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던 그때의 기억이 기억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 책 시다르타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기분 좋은 상태. 새 책으로 시작하는 마음은 기분 좋은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 책의 시다르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진리는 깨달아야 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느낀 바, 아주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 채널명이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잖아요. 저의 개인의 의견이고 느낌일 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읽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인도 사성 가운데 최고의 높은 층이 바라문이거든요.
바라문은 옛날부터 사제, 시인, 학자, 정치가 일을 해왔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시타르타는 또 사랑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자라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스스로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도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시타르타는 가장 내적인 참 자아로 가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그에 따른 목마름이 엄청 강한데 그걸 찾지 못해요. 바라문들이 공부하는 교리에서도 그 어떤 가르침에서도 참 자아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사문이 되기로 해요. 사문은 고행 수도승이에요. 왜 사문이 되려고 하냐면 언젠가 시타르타가 사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겉모습은 삐쩍 마르고 검게 그을렸지만 겉모습의 행색은 초라하게 그지 없었지만 그 내면에서 뿜어져 오는 정열의 향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초탈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저게 내가 갈 길이라고 느껴요. 저기에 가면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죠. 그 허락을 구하는 씬을 제 딸하고 한번 드라마로 엮어봤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 제 딸하고 드라마를 한번 엮어볼게요. 자, 제 딸 소개할게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8살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8살 딸과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문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시타르타는 물러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말했어요. 언짢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방을 나섰고 침상에 들어 누웠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을 붙일 수 없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발자국 걷다가 집을 나왔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시타르타가 꼼짝하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을 느끼며 다시 아버지는 잠자리로 되돌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방의 창문을 통해 여전히 시타르타가 꼼짝하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동이 트기 전에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타르타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날이 새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서 기다릴 셈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겁니다. 시타르타야, 넌 지치게 될 것이다. 저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시타르타야, 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넌 아비의 말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냐? 시타르타는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시타르타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타르타가 더 이상 자기 곁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타르타에게 너는 사문이 되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림도 딸이 그렸고요. 딸이 드라마를 찍고 싶다고 해서 각색해서 한번 출가씬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시타르타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출가하여 사문에 들어갑니다. 이때 친구 고빈다도 시타르타의 뒤를 따릅니다. 사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타르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호흡을 줄이는 법, 호흡을 거의 하지 않고서 버티는 법, 호흡을 아예 멈춰버리는 법,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키는 법, 심장의 박동수를 줄여나가는 법, 이런 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사문들 가운데 최연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초탈 수련을 합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비움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갑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자기 비움의 경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이런 비하의 경지의 끝은 언제나 자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배운 것은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창녀들이 모여 사는 술집에서나 마부들의 주사위 도박꾼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친구 고빈다가 아니 자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어떻게 굶주림이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 상태를 그런 곳에서, 그런 비천한 자들한테서 배우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 자아 상태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동안 빠져나오는 것,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잠시 동안 마비시키는 것이야. 이러한 도망, 이러한 잠시 동안의 마비는 소몰이꾼도 여인숙에서 쌀 막걸리 몇 사발이나 잘 발효한 야자유를 마시고 취하면 겪는 일이네. 시타르타는 사문에서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문을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라문의 아들로서, 사문의 수행승으로서 삶을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단지 가르칠 수 있는 건 지식뿐이다.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친구 고빈다는 고타마라는 완성자의 설법을 듣고 고타마에게 기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빈다 혼자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시타르타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시타르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트만의 경지, 해탈이라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나 지나친 구도 행위와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자아까지 사멸시키려고 했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왜 우리도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표와 그 결과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보이잖아요. 시타르타도 아트만의 경지, 해탈이라는 목표를 내려놓으니까 참된 자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멸시키려고 했던 자신을 뒤돌아보고 모든 가르침을 멈추고 나 자신한테 배울 것이며 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을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내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자신으로 삼는다. 멋지죠? 나 자신한테 배울 것이다. 이 말도 참 멋있어요. 진정 혼자가 됐어요. 시타르타는 바라문, 사문 같은 그 어떤 곳에서도 소속되지 않고 그림자 같은 친구 고빈다도 떠나버렸고요. 이제 혼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아 시타르타라는 나 자신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알아갈지 궁금하죠? 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여기까지 1편 마치고요. 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에게 큰 많은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